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학에서 만나 28에 결혼했습니다. 친구들 중 우리가 가장 먼저 결혼식을 올렸기에 출산 계획은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적어도 1년은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겠노라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다 자격증도 몇 개 더 따려고 계획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은 엄두도 못 낸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준비를 하고 난 뒤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은 허니문 베이비도 많다던데 기대해도 되는 거지?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고 남편이 대신 나섰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만류에도 시어머님은 가볍게 받아넘기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무슨 예의를 따지고 난리야. 엄마, 이제는 며느리도 있으니까 얘기할 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도 가족인데 무슨 예의를 차리라는 거야. 거기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무슨 예의를 차려.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대화는 이미 논쟁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에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손님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며느리는 시집 오면 우리 집 사람인데 며느리가 왜 손님이야? 시어머님의 말은 단호했고 그 순간 시누이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랑 사위를 똑같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랑 사위는 다른 거지. 그리고 오빠야말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새언니 앞에서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오빠야말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시어머님이 갑자기 억울하다며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아들 키워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딱 맞네. 그 바람에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기에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아까 하던 얘기는 마저 하고 가야지. 이들 최대한 빨리 애 낳을 생각해. 젊었을 때 낳아야 머리가 좋다는 말 못 들어봤어. 게다가 내가 어디 가서 니들 궁합을 봤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임신을 해야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꼭 임신해야 한다. 남편이 또다시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라니까요. 그때 시누이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또 끼어들었어요. 오빠,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새겨들어. 설마 새언니가 오빠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시누이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는데요. 그 시선에는 의심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눈빛에도 불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저를 향한 그 불편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은 결혼 준비를 하며 시어머님과 부딪히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식장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먼저 결혼식장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보니까 영우가 했던 결혼식장이 가격도 그렇고 아주 괜찮아 보이던데 거기서 하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했지만 강요가 섞인 그런 말투였기에 제가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하면 처갓댁 가족들이 오기 힘들잖아요. 결혼식장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다들 차 가지고 오는데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차 가지고 오니까 더 문제인 거죠. 그때 보니까 차도 엄청 막히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굳이 거기서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단호했지만 시어머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이모한테 거기 산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 그 말은 일종의 선전포고 같았는데요. 그 뒤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시어머님은 당신 뜻대로 하라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입을 뗐는데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민주야, 결혼식장만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하면 안 될까? 순간 멈칫한 채 남편을 빤히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결혼식장 때문에 뭐라고 하고 계신 거야?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 친척들한테 거기서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다나 봐. 그래서 더 난감하신 모양이야. 남편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알았어. 그럼 결혼식장은 거기서 하기로 하자. 진짜? 진짜로 그래도 돼? 어머님 소원이시라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민주야, 정말 고마워. 다른 건 내가 전부 양보할게.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표정이 한결 밝아진 걸 보며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서 씨네 집에서 결혼식장을 알아본 곳이 있다고 그곳에서 했으면 하는 것 같아. 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했습니다. 알아둔 곳이 있으시면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뭐. 엄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거리가 조금 있긴 해서 준서 씨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좋은 날인데 그런 걸로 얼굴 붉힐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맞추겠다고 해.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에는 배려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결혼식장 문제가 당신이 의도했던 대로 되자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웨딩드레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던 날 최선을 다해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시어머님의 질문에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답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긴 왜 오셨어요? 시어머님이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집안 행사잖니. 그러니 며느리 웨딩드레스를 시어머니 나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지. 남편이 벌개진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네 이모가 하는 말이 네 이모는 며느리 웨딩드레스 보러 같이 갔다던데 넌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던 거 계속 봐.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쉰 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얼굴에는 사과의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하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문제는 그날도 시어머님은 당신이 고른 드레스를 입으라고 또다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크게 다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 남편은 시어머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제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님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 차갑게 입을 열었거든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네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행동했더라면 우리 준서랑 내가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많이 아쉽구나. 제가 딱히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암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딸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님이 싸늘한 얼굴로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혼여행지인 호주에 도착을 하고 얼마 뒤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물었어요. 예, 니들 지금 어디니?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여행 왔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대답은 예상을 빗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다시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넌 참 답답해. 설마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기막힌 소리를 냈습니다. 니들이 지금 하와이에 있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근데 하와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잖니. 시어머님의 말에 순간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하와이라니요? 답답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더 답답하게 행동하네. 니들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잖아. 우리도 지금 같은 호텔이니까 1층으로 바로 내려와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곧 시어머님이 다그치듯 다시 외쳤습니다. 너 내 말 못 들은 거니? 어머님, 저희는 호주로 신혼여행 왔는걸요? 근데 어머님은 지금 하와이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님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뭐? 너 지금 어디라고? 저희 지금 호주예요. 제가 힘주어 또박또박 말을 하자 순간 시어머님이 외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준서가 비행기표까지 분명히 확인시켜줬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이라니요.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준서 씨랑 통화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한 애네.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거의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너희 진짜로 호주란 말이야? 하와이가 아니고? 네, 저희 진짜로 호주에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다시 외쳤어요. 이런 나쁜 놈을 봤나?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소리잖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핑계를 대고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다급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전화하셨다고 하던데 왜 전화 안 받아? 빨리 전화해봐. 근데 어머님 지금 하와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하와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막 화를 내셨어. 엄마가 그래? 자기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간다고 했다던데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볼게. 남편이 곧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야말로 이상한 거죠. 어디 따라올 데가 없어서 아들 며느리 신혼여행에 따라오려고 해요. 난 모르니까 이모랑 둘이 알아서 잘 놀다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 안 될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이 단숨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깜짝 놀라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어머님이 우리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간 줄 아셨던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내가 신혼여행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계속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비행기 시간까지 확인하고 호텔까지 캐물었어. 순간 웨딩드레스 때 일이 떠오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중사촌 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살짝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이모도 하와이로 여행 간다고 신나 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엄마랑 이모가 우리 신혼여행에 따라오려고 한다는 걸 확신했어.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며 얼떨떨한 기분에 사로잡혔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주로 여행지를 바꾸자고 했던 거구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두 분 지금 하와이에 계시다고 하던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 제가 걱정스레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중사촌 형도 이모 때문에 이혼했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엄마도 한몫했으니까 이모 때문만은 아니었지. 두 분이 무슨 세트처럼 다니시는데 형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결국 형이 이혼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절대로 사촌 형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웨딩드레스 사건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짐작했거든. 나는 형처럼 절대로 우유부단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내 가정은 내가 지킬 생각이거든. 남편의 말을 듣는 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지만 제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휴대폰을 꺼놓은 채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 이모님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야 들을 수 있었어요. 이후 모든 원망의 화살이 제게로 향했지만 남편이 워낙 단호하게 행동하자 시어머님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주 문제를 들먹이며 저를 압박해왔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집에 없는 걸 확인한 시어머님이 시이모님과 시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니들 이번에 꼭 임신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근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말씀 듣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어머님이 의심 어린 눈빛을 내비쳤습니다.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손서래를 쳤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의 아들이라고는 오빠 하나뿐인데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이번에 꼭 임신해야 해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지방 어딘가에서 한약 지어 먹으면 임신이 기가 막히게 잘 된다고 하던데 거기라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위치는 찾아서 제가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고 시누이가 보낸 위치 정보가 도착했는데요. 이후에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저를 몰아붙이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몹시 지쳐 보였기에 시댁 가족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 성격에 쫓아가서 난리를 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임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시어머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병원은 다녀온 거니? 네, 병원에서 임신이 맞다고 했어요. 성별은 아들이라고 하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성별까지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대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보나마나 아들이라니까. 그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었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딸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버럭 소리쳤어요. 넌 지금 그걸 딸이라고 하는 거니? 그러다 부정타니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나중에 실망하실까봐 그렇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딸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시어머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 가능한 날이 되어서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딸이었어요.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낳으라고 그 난리를 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왜 그렇게 믿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 잠시 후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 그 사실을 전하자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의사가 분명히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게 미신 그런 거 믿을 게 못 된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의사가 잘못한 게 분명해. 딱 보니 돌팔이 같으니까 병원 옮길 생각해.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날 시어머님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내내 병원을 옮기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을 출산한 후에도 시어머님은 좀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점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딸을 안고 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곧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보살님이 이번에 애 낳으면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거든. 근데 딸이 태어난 게 너무 이상하다면서 우리 집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 뭐니. 그 말에 순간 멍해졌고 남편이 화들짝 놀라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해. 엄마 말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물론 못 들은 걸로 하면 그만이긴 한데 어머님 성격에 유전자 검사할 때까지 계속 괴롭힐걸? 제 말에 남편이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해 보였는데요. 며칠 후 시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니 요즘 남의 자식 키우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잖니.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거기다 아이가 바뀌는 일도 가끔 일어난다니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찔릴 게 없으면 못할 것도 없잖아.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억지를 부렸고 남편이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유전자 검사할게요. 시어머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유전자 검사할게요. 그치만 만약 제 딸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2번 다시 우리 얼굴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남편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시어머님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만약에 아니라고 나오면 넌 나한테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할걸? 시어머님은 우리 딸이 남편의 친딸이 아닐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남편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은 채 바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당연히 남편의 친딸로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님에게 내밀며 남편이 통보했어요. 우리 딸이 맞는 걸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 뒤로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시어머님과 더욱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행동하자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도 자포자기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왕래를 끊고 지내던 어느 날은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금 시댁 식구들을 마주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식 날은 참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남편을 설득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누이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혼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지인에게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글쎄 아들이라고 했다니까. 보나마나 아들이 분명해. 그리고 손이 귀한 집안인데 아들이 아니면 열이라도 낳아야지 지가 별 수 있겠어. 만약에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다는 소리 안 했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지. 근데 단단히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겠지 뭐. 만약 약속 안 지키면 바로 이혼시키면 그만이야.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시어머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누이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걸 느꼈지만 정작 시누이는 그날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시댁과 왕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둘째로 아들을 낳았지만 시댁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서 말이야. 아가씨가 왜? 무슨 일 있대? 이번에 셋째를 가졌다는데 또 딸이래. 벌써 셋째를 가졌단 말이야?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들어보니 윤서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으라고 했다나 봐. 근데 셋째도 딸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아들이랑 이혼시킨다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윤서가 짐 챙겨서 애들 데리고 본가에 와 있다나 봐. 설마 그럼 이혼하는 거야? 나도 사촌형한테 들은 말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하는 말이 윤서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애를 낳는 건 무리래. 그래서 엄마랑 사돈어르신이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나 봐. 그 아들이 뭐라고 그 난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사촌형이 하는 말이 엄마가 사돈어르신한테 아들이 뭐 대수라고 그러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지 뭐야. 그 말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이없어 했는데요. 남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시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